3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장중 내내 좀 안심하면서 보셨을 그럴 장이죠. 오늘 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더 많았고 지수도 장중 내내 플러스권 잘 유지가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의 분위기 보겠습니다. 온도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가장 강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 벌써 7거래일 연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수출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어서 우리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라면은 일본 증시는 기술주도 괜찮고요. 대형주들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게다가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28,000엔선 회복이 나오면서 한중일 가운데 근래 들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나 올랐습니다. 28,040.16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연일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 뚫었네요. 네, 지난해 하반기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도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단번에 뚫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달 동안의 이 하락분을 그대로 또 빠르게 만회를 하네요.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하반기가 아니고 올해 들어서 직전 고점 1월 달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을 뚫어냈다라고 정정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오전장에 다소 좀 휘청거렸습니다. 특히나 기업 지원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되니까 분위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41% 오름세 나타내면서 3,273.5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심청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는 다소 좀 불안했지만 현재는 상해보다 더 강합니다. 0.8%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내에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장중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도 오르고요. 그리고 WTI 중심으로 해서 국제유가가 또 상승하길래 다시금 시장 분위기 휘청이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환율이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1210원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종가 보시죠. 4원 30전의 하락이었습니다. 1213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밴드 폭도 한 3원 정도밖에 밴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폭도 잦아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3거래일 만에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1210원권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살펴보시죠. 네, 양시장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살짝 탄력이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막판까지 오름세 잘 유지해 왔고요. 네,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수급적으로 뒷받침이 돼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기록하면서 거의 1% 가깝게 0.9% 올랐습니다. 2,7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거래 대금은 어제보다 많이 늘면서 11조 원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2,740선도 올라섰다가 탄력이 줄면서 2,720선까지 탄력이 좀 꺾이는 모습 나왔는데요. 그래도 한시 구간부터 다시금 위쪽으로 차트 방향 돌려내면서 2,730선으로 안정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시죠. 네, 수급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매수세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유입됐고요. 2,331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역시나 605억 원 사자세로 지수 힘에 보태주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3,0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거의 모든 섹터들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철강금속 섹터가 4%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쪽에는 수혜주가 되고 있다는 점 잠시 후 특징주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요. 네, 은행이나 보험, 금융업 섹터 전반적으로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보험 섹터 연이어서 2%대 상승 흐름 기록했고요. 은행 섹터도 2%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네, 금융업 쪽으로는 역시나 강한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여기에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이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오름세에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 오늘 1.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섹터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운수창고 섹터가 약보합권 기록했고요. 섬유의복 쪽도 마지막 약보합권으로 전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운수창고 섹터 내에서는 한진칼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조원태 체제로 굳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진칼이 좀 하락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영향을 미쳤고요. 나머지 의료정밀이나 유통, 종이, 목재 섹터는 강보합권의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강보합권 7,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123,500원, 어제 종가와 같이 형성이 됐고요. 네, 2차 전지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전기차 종목들이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테슬라, 리비안 모두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주 공장 증설과 더불어서 상당의 세금 감면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다시금 40만 원대 올라서면서 40만 7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SDI는 2% 오름세였고요. 오늘 LG화학은 3% 오른 50만 8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 기록한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0.8% 오른 16만 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카카오는 보합권 마무리, 그리고 네이버는 1.7% 급등하며 34만 5,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동차 종목들도 오늘 시장 분위기 거의 반영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현대차가 1.4% 오르며 17만 6천 원 기록했고요. 기아도 0.7% 오른 7만 1,8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좀 시세가 컸던 종목 포스코홀딩스가 되겠고요. 철강 종목들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금융 쪽도 괜찮았는데 금리 인상 기조, 대출 규제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함께 올랐습니다. 카카오뱅크 2.7% 오른 52,300원 기록했고요. KB금융은 4% 오르면서 61,100원 선을 형성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이 러시아의 공격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장 이름이 아조브스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러시아발 침공으로 해서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철강 기업인 세베르스탈 역시나 부도 위기에 몰린 상황이고요. 현재 달러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법적으로 부도 위기에 처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수혜를 다른 철강 종목들, 중소형 철강 종목들 위주로 오늘 흡수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 가운데서 금강철강이라든지 하이스틸 상한가, 부국철강도 상한가 터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문배철강도 21% 급등하며 5,840원 구간 보여줬고요. 경남스틸, 포스코 강판 모두 17% 급등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대 시세로 강한 양봉을 보여준 가운데 아래쪽으로 아주스틸이나 DSR 제강 역시나 7%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할 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쪽으로도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 기록했습니다. 간밤에 유가는 숨고르기 흐름을 기록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고요. 중앙에너비스 오늘 23% 급등하며 42,200원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쪽으로 GSE도 7%대 상승 흐름이었고요. 석유 도소매 종목들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역시나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0.6%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930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930선을 상회하다가 탄력이 줄면서 920선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시 구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처럼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차트 꺾게 되면서 930선을 지지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입니다. 네, 수급에서는 양 매수세가 빠르게 높아진 가운데 외국인이 785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81억 원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 쪽은 매도 쪽으로 917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도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시세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으로 65,500원 기록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4% 오른 98,900원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블록딜 영향으로 어제 그룹주가 일제히 좀 밀렸었는데 이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 7.9% 거의 8% 가깝게 오르면서 39만 1,2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LNF도 2.4% 상승했고요. 천보 1% 오르면서 31만 4,1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게임 종목들도 괜찮았는데요. 특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딘이 안정화되면서 무난한 실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사업도 신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보시면 카카오게임즈 2.6% 오르면서 8만 500원 기록했고요. 펄어비스 1%대 상승 흐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의 시세였습니다. 스타트업 아이오텍스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HLB가 1% 밀린 31,9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4거래일간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 4.7%대로 비교적 좀 급락하는 시세가 나왔는데 56,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일단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가 좀 있었죠. 경영 관련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이 감사보고서 제출이 이달 말까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 가진 종목별로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CJ ENM 보합권 수준이었고요. 리노공업, 시젠 모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테마 종목들이 급등하는데요.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두주자로 계속해서 올랐던 종목 바로 안랩입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권까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0년 만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갑니다. 만약에 안 위원장이 총리가 된다면 이 고위직이기 때문에 안랩의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지배구조가 바뀌고 정치 테마주의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를 띄우고 있습니다. 앞서서 영국 쪽의 자산 운용사죠. LGIM과 JP모건 시큐리티스도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랩 보시면 상한가 터치하면서 17만 5,800원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써니전자, 까뮤 ENC, 한국정보공학까지 일제히 오늘 상승 탄력 불거졌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입니다.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기도 했었고요. 영국 쪽에서도 에너지 가격의 급등의 도피처로 원전 비중을 늘리자 이런 계획들을 꾀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 꾸준하게 주목을 받는데 한신기계가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9,29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보성파워텍 16% 급등했습니다. 일진파워와 우진 역시나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선물 6월물 현재 0.8% 오르면서 364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보시죠. 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장 초반에 상당히 4,000계약 넘는 물량의 강한 매수세를 기록했었는데 현재는 탄력이 좀 빠르게 줄면서 596계약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 97계약 매수세 보여주고요. 개인 쪽에서는 463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